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얼마냐면요 1539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장은 좋지 않았고요.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하락이 좀 멈춰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름 좀 괜찮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내일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방송하면서 안내를 좀 했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단타 매매로 전업 투자를 하다가 지금 이제 9월 7일쯤부터 전업을 끝내고 이제 부업으로 투자를 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점은 단타 매매에서 이제 스윙 투자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쳐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니고 아침에 한 9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집중해서 이제 그날 움직이는 종목들, 제가 하는 걸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9시부터 해서 11시까지 해서 그날 좀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 종목 뭐 이런 것들 선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1시 되면은 다들 이제 조금 그 매매가 조금 진정이 됩니다. 9시 되면 많이 급하죠. 올라가고 가지 싶은 종목은 매수하기 위해서 급하고, 급락할 것 같은 종목은 또 손절하느라고 급하고, 모두가 급합니다. 모든 대다수의 투자자가 급하고, 그 급한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이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 덩쳐먹는 게 한국 증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지나고 11시쯤 되면 좀 큰 손이나 세력들은 한 발 빼는 것 같고요. 계속 그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뭐 점심 먹고 이제 1시쯤 되면 다시 또 이제 내일을 위해서 또 세력이나 외국인 기관들이 개인들 등 쳐먹기 위해서 내일은 또 어떻게 등을 쳐먹을까, 이 연구를 하면서 종목들을 이제 포진을 하죠. 그러니까 뭐 꼬시기로 그냥 확 끌어올리기도 하고 확 눌러서 겁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해서 이제 잡아놓고, 그 다음날 시간에서 좀 장난쳐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전날과 같이 어떻게 하면 개인들을 꼬셔가지고 자기가 가진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고, 또 재료가 있는 좋은 종목은 얼마나 눌러가지고 공포감으로 손절시키가 털어먹느냐, 뭐 이런 연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세력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틈바구니에서 개인이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말이 약간 몇 개를 샜는데요. 그래서 스윙 투자는 오늘을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한 3, 4일 혹은 일주일, 때에 따라서는 한 달 뭐 이렇게 길게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점은 시장의 흐름을 일단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제가 돼줘야 우량주를 매수했을 때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여기 이제 첫 번째로 그 포인트를 잡고,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어떤 테마 쪽이 올라갈 것이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중에 괜찮은 종목들을 잡았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냥 잔파도는 무시하고 홀딩하는 전략. 대신에 좀 크게 어떤 악재가 발생하거나 변화가 생기면 익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오늘 이제 3일째입니다. 못 보신 분들에서 스윙 투자로 바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간밤에 미증시가 또 빠졌습니다. 나스닥이 1.15%나 빠져버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정도 빠졌습니다. 일단 연준 회의록을 보니까 연준 의원들의 상당 부분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의사록이 서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준에서 긴축을 할 불안감, 우려감 뭐 이런 게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건 큰 악재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 연준 회의할 때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중국 경제도 괜찮고
뭐 전 세계 모든 경제가 다 괜찮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혹은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 가지고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미국 국채 발행을 유용하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 한 번 더 올리자 이렇게 했을 건데 지금 미국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연준 회의록 이후에 최근에 피치가 신용등급 하락시켰죠. 그다음 지방은행들을 비롯해서 은행에 대해서 강등하겠다고 경고까지 줬습니다. 여기다가 중국이 지금 치명적인 부동산 위기부터 해서 소비 침체에 빠져갖고 세계 경제의 어떤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중국 경제가 침체에 가라앉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 연준위원들이 뭐 물가 하나 잡아보겠다고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 한 방 맞으면 그냥 미국도 골로 가는. 왜냐면 미국은 지금 그 국채 발행도 해야 되고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죠. 그 오만대 다 지금 돈을 써놔가지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 그 9월 달에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이 상황이면.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엄청난 어떤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연준위원들이 못 걸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연준 회의록은 지나간 거고, 앞으로 9월에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고요. 조만간에 금리 인하까지도 생각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간밤에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이건 약간 오버였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로 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가 문제냐면 중국입니다. 제가 지금 그 이틀 전부터 계속 그 말씀드리기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큰 그 증시에 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9시에 증시 시작한다고 해서 여기서 오른다 내린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11시쯤인가 중국 증시가 개장하면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 보고 중국 증시가 살아났다. 그러면 오늘 상승하겠다. 반등하겠다. 중국 증시가 뭐 급락한다. 위기다. 뭐 이런 식의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연준이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살아나느냐 이게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했습니다. 보시면 중국 증시가 개장할 때 0.4% 정도인가 하락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 밀렸다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시면 중국 증시가 갭으로 떨어졌다가 들어 올렸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0.47%로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도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이거는 이제 재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시장이 안 좋으면은 연준도 금리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살아나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올라가는. 지금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거의 플러스 0.13으로 돌았고요. S&P 선물도 지금 뭐 0.13에서 다 플러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아마 중국 증시를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견해는 이거 2% 떨어지는 이날이 그 중국 부동산 1위 업체가 디폴트 우려가면서 급락했는데 그 다음 이게 그 다음 소비도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계속 밀렸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중국은 통제 경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업체 부도난다고 해서 니 파산해라 이렇게 안 하고 정부에서 그냥 막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흥다 때도 흥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몇백조 위기겠는데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조용해져 버렸죠. 막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 다 끌어모아 갖고 그 위기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폭락하는 일은 없어요. 자본주의는 다를 겁니다.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에서는 그 회사가 파산 위기다 그럼 파산해버리면 급락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회사가 정리되고 급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부터 되돌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만 중국은 파산하기 전에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기서 급락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줄 거 놓고 이 정도 선은 지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도 아직까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안 올랐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또 꺾여서 내려간다면 다시 위기가 오겠죠. 근데 오늘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약간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살짝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나마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선방 뭐 이런 느낌도 아니고 위기에서 조금 진정됐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증시가 그렇게 상승으로 끝나게 되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도 반등 시도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들어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내일 11시쯤에 중국 증시 개장할 때 그때 움직임이 어디로 가느냐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이제 배팅을 좀 느리면 될 거고요. 다시 꺾여서 이 줄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보유 비중을 확 줄여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 관점에서. 그러니까 스윙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보는 게 아니고 며칠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면 일주일 정도 주식을 보유하려면 지수가 올라간다는 어느 정도 확률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수 떨어질 것 같은데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거는 무모하죠. 그때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중국 증시 반등을 보고 오늘 홀딩을 했다. 홀딩이 아니고 추가로 더 매수했습니다. 좀 많이. 그래서 시장 상승적으로 보고 매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특징주는 이건 뭐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초전도체 할 때부터 처음 초전도체 이야기 나올 때부터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었던 분이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핀 관련해서 국일제지가 그 그래핀 관련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핀 그 연필심 흑연 같은 그걸 뭐 가공하면 그래핀이고 그게 전기가 억수로 잘 통하는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게 반도체 혁신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핀이었는데 그게 그 상용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상용화만 되기만 하면 반도체 혁신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연구를 하다가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갖고 그 떨어져 나간 사람이 그 자기가 연구했는 그 논문을 국일제지 자회사에 그냥 제가 기억나는 것만 그대로 할게요. 정확한지 모르겠죠. 국일제지 자회사에 팔았습니다. 그 국일제지 자회사에서 그걸 사가지고 애플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 비밀 유지 협약 계약 이래가지고. 근데 그 비밀 유지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상용화 되면 사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그냥 잘한 거죠. 상용화 되면 대박이니까 내가 사고 상용화 안 되면 꽝이니까 난 안 사겠다 이런 계약이니까 이건 계약도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애플과 계약했다는 그 단어 때문에 1,000원 하던 주식이 거의 한 3년 동안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8배 올라갔습니다. 계속 위에서 이게 이제 성공하니 많이 막 이렇게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국일제지가 1,000원 밑으로 내려서 800원에서 거래 중단됐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다는 얘기죠. 3년 동안 해봐도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거 발표했을 때도 그 국일제지 자회사의 그 논문을 팔았던 그 사람이 그걸 했을 때 같이 연구했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팀에서 저거 안 된다.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 했는데 그때 그 사람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대한민국 혁신을 불러올 수 있는 이 획기적인 발견을 너가 왜 그 배 아파서 그러지 막 이렇게 막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초전도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처음에 LK99 나왔을 때 이거 이렇게 신기한 것이 했는데 그 다음 네이처 쪽에서 이거 아닌 것 같다 했을 때 출렁함했죠. 급락할 때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국내 또 뭐 관계되는 사람이 맞다 하는 바람에 다시 또 올라갔는데 어젯밤에 이제 네이처 쪽에서 독일인가 어디서 연구소에서 해보있긴 해. 이게 황화 뭐죠 구리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돌연변이처럼 툭 튀어나온 그런 거다. 그래 그 특성 때문에 뜬 거지 초전도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네이처지에서 해보기 때문에 이거 된다 했던 LK99 발표한 거는 그냥 뭐 아무나 막 올리는 논문 사이트고 네이처지는 제가 알기로 좀 유력한 검증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건 아니고 딴 거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어제 다 상한가 들어갔었죠. 이 신성델타테크부터 거의 9일 신동 인지 컨트롤 이 정도까지가 거의 상한가 다 들어갔었어요. 거의 28% 이상 들어갔는데 오늘 거꾸로 이제 밑에서부터 빠집니다. 서남은 원래부터 이 서남 대주주였던 그 외국계 회사가 다 팔아먹었죠. 다 팔아먹고 이 회사에서 우리는 그쪽하고 아무 관계 없다. LK99하고 뭐 일면식도 없다 이랬는데도 막 올라갔는데 오늘 상한가 하한가로 제일 먼저 빠졌습니다. 주주 빠졌고 그다음 신성델타테크가 지금 가장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정도 매달린 것 같습니다. 개인적 견해로 설명을 하자면 이걸
여기서 오늘 신성델타테크가 아니라고 해서 점 한가로 떨어져 버렸으면 줄줄이 다 점 한가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제 이거 상한가 끌어올릴 때 엄청난 돈으로 세력들이 끌어올렸는데 이게 점 한가 떨어지면 팔지도 못하고 점점으로 떨어질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성델타테크를 끌어올리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20몇 프로까지 올라갔거든요. 끌어올리면 다른 게 따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보시면 뒤에 떨어지는 애들이 위로 쭉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쭉 나가고 나서 이걸 좀 털어먹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래쪽으로 꺾여서 내려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진짜 이게 LK99가 초전도체라는 그 확실한 어떤 증거에 뭔가가 나오기 이전에는 여기서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 말씀을 굳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돈이 횡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윙투자 입장에서 만약에 LK99가 초전도체라면 제가 가진 종목들 대다수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저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점으로 그냥 신선델타테크가 얘 혼자만 가면 모르겠는데 한 8개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 9개인가 8개가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이쪽으로 상한가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되는 이쪽으로 다 돈이 다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도 다 팔고 이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현재 대장이 어제까지 대장이었기 때문에 얘들이 죽느냐 안 죽느냐 하는 게 스윙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얘들이 꺾일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그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네가 뭔데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박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면 이 꺾이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다음 테마가 뭐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그동안 개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올라갔죠. 보시면 금량도 그렇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쪽으로 올라갈 것 같았지만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도 계속 빠지고 있고 반도체 쪽에 제가 그 2차전지 쪽에 그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안 좋은 게 나왔어요. 전기차도 적게 발린다 하고 가격 경쟁 붙고 뭐 이러면 배터리 가격 내려갈 거고 중국 업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고 뭐 그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본 뉴스는 2차전지 관련해서 그 배터리 관련해서 안 좋은 뉴스만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뉴스인데도 얘가 올라가는 건 좀 오바가 아니겠나 싶어서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건 그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봐요. 초전도체가 꺾이면 다른 뭔가 테마로 가야 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2차전지가 올라간 거고 그 다음 반도체의 일부 종목들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 또 뭐가 같더라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대충 그 정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로봇은 갔는가 한번 볼까요? 로봇은 살짝 좀 약했고 그러니까 그 초전도체가 꺾이면서 반도체하고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몰려갔다. 근데 개인적으로 반도체도 뭐 안 들어갔던 이유가 이 삼성전자가 재고가 아직까지 많다는 뉴스가 또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잘 안 살아납니다. 지금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62,000원대 여기서부터 사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쯤부터 들어갔다 치면 63,000원대부터 사 올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이게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방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못하고 매도를 하고 이제 기관은 진작부터 팔아먹고 있고요. 기관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막 팔기 시작합니다. 먼저 쭉 팔고 있고 외국인은 자기들이 팔아버리면 급락하면 삼성전자에 거의 올인해놨는데 한국 증시 대부분을 삼성전자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급락해버리면 손실 생기니까 어쨌거나 버티면서 호재성 뉴스 나와갖고 개인들 매수 막 들어올 때 팔고 빠지려고 지금 잔머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매도를 대량으로 해놓고 혹시나 급락할 때를 대비해서 선물 매도해놓고 그 다음 이제 틈만 나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꺾이는데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간다. 이건 또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저런 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 관련한 뭐 아마 ISC하고 한미 반도체 요런 쪽은 그 엔비디아 재료로 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움직임은 정리하면 초전도체 꺾이면서 2차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움직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 초전도체가 다시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빠르긴 합니다. 이거 원래 그 외봉으로 해서 꺾여서 쭉 내려가지는 잘 않거든요. 급등하고 나면
급등하고 나면 상봉으로 다시 한번 또 올렸다가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요번에 네이처지의 거기에 그 문구 중에 제가 봤던 기억 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이런 새로운 게 발견되면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맞다는 거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신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의외로 이번에 LK99는 그 독일인지 어딘지 연구소에서 이게 아니라는 거를 가장 빠른 시간에 발견했다, 뭐, 밝혀냈다, 뭐, 이런 쪽의 문구도 나왔기 때문에 진위 농막은 되겠지만, 일단은 좀 꺾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좀 길었고요. 일단 개인적인 견해고, 그 다음, 저는 일단 오늘 뭘 했느냐 하면, 뭐, 손실 나는 거 방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일단, 유신이라는 종목, 오늘, 1% 정도 올랐는데요. 요거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2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추가로 200만원 더 잡았다. 잡았던 이유는 어제 다산네트웍스에서 호재성 뉴스가 터졌었어요. 우크라이나에 무슨 뭐죠? 뭐 하는 MOU 체결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오늘 엄청나게 단타들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20몇 프로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20몇 프로 갔다가 다시 쭉 빠져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산네트웍스 올라갔기 때문에 같은 우크라이나 테마군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들썩했다는 얘기죠. 삼부토건 아침에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얻어먹고 내려왔고요. 유신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Y도 마찬가지로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개인적으로 유신을 더 잡았던 이유는 이거 단일가 한번 볼까요? 뭐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죠. 예. 유신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저는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로 해갖고 다 같이 죽자로 가기 전에 전쟁이라도 끝내자는 쪽으로, 이제 가을이 오면 우크라이나 거기에 뻘밭으로 바뀌기 때문에 탱크가 못 밀고 간답니다. 옛날에 독일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이 가을이 뻘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까지 가야 되는데, 겨울 되면 유럽이 지금 에너지난이라든가 심각하죠. 그럼 유럽이 먼저 넘어갈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이제 말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럼 말리는 사람이 많으면 휴전할 가능성이 높다.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휴전 이야기 나오면 유신이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게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밑으로 쭉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실적 발표 난 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좋아갖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이야기 나올 때까지 빠지지만 않고 횡보만 해줘도 천만다행이죠.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휴전 협상 뉴스가 나오면 갭으로 뜨겠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기대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유신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더 잡아갖고, 이제 스윙이니까요. 2판4판 이제 비중을 높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있던 데서 200만원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파라다이스인데,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밀리긴 했어요. 화장품 관련주가 밀렸는데, 이건 뭐 대충 해석이 중국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광 와가지고 화장품 안 사갈 것 같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크루즈선 타고 놀러 오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 이건 조금 어반 것 같고, 단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대장인 한국 화장품부터 급등했던 종목은 좀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고, 새로운 테마군이 움직일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늘 활발했던 게 글로벌 텍스트입니다. 이건 세금 감면해주는, 그러니까 면세점에서 물건 사고 나서 바로 거기서 이 글로벌 텍스트리에 영수증을 주고 세금을 감면을 받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글로벌 텍스트리 여기서 텍스가 이게 세금 그런 의미 같아요. 여기서 받았던 영수증을 국세청으로 이제 처리해가지고 세득 감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뭐 이런 것 같은데, 얘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는 데다가 전망도 좋죠. 중국인들 많이 오면 그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근데 가격이 착하다는 겁니다. 5,000원짜리잖아요. 5,700원이니까. 이거 진작에 여기서 잡았다가 누를 때 제가 이게 팔아버렸는데, 그 다음에 급등해버려갖고 속이 되게 상했고요. 언제 들어가나 고민하다가 오늘 요 밑에서 50만원 잡았다가 이익 실현하고 다시 5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텍스트리를, 이건 뭐 별로 의미는 없겠지만 오늘 잡았던 게 5,340원에 잡았어요. 밀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뜨길래 5,340원이니까 제가 잡은 가격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50만원치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종가에 다시 잡았습니다. 요 팔았던 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랐고 일단 팔아놨고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길래 요게 그냥 가장 대장이구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 단체 관광객에서 현재 대장으로 보이는 종목은 글로벌 텍스트리가 아닐까 싶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누를 것 같아서 겁나서 소심하니까요. 일단 50만원만 잡았습니다. 이 50만 잡아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고 쭉 빠지면 내려올 때 추가로 50만원 더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려오면 50만원, 내려오면 5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그 340원에 제가 잡은 거죠. 결론적으로는 팔고 다시 잡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50만원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3만 몇천원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내려오면 5일선 부딪힐 때쯤에 다시 50만원 추가 또 이런 식으로 하려고 5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괜찮아 보이는 게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인데 이게 롯데관광개발이 저거 걸렸어요. 투자유지증 걸렸습니다. 투자유지증 걸리면 일단 위로 올라가면 단일가 걸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조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못 올라갔고, 이게 대장이다 보니까 대장이 밀리니까 GKL이 2등적으로 움직이는데 GKL도 좀 밀리고 파라다이스는 3등주니까 자동으로 밀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밀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는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건 묵고 죽더라도 진짜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막 여차하면 그냥 풀로 한번 질러갖고 그냥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로 잡았다 팔았다 좀 해갖고 결과적으로 요거도 400만원으로 현재 맞춰놓은 상황이고요. 이건 공매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눌러가지고 밑으로 눌리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재 중국 안 오고도 이 정도 가격은 나올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국인까지 오면 크루즈선 타고 와가지고 제주도나 인천에 왔는데 카지노 한 번쯤은 더 갔다 갈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살아나면 한 번쯤 요 선만 넘기면 그냥 또 강하게 슈팅 나오지 않을까. 이 매물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핑계로 공매도 하는 애들이 눌러서 공포감을 조성해서 털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 보시면 오늘은 기관이 계속 장중에 팔고 있다가 마지막에 싹 돌려갖고 12만 주를 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치는 애들이 어쨌거나 공포감 조성해서 밑으로 최대한 눌러놓고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요거 자꾸 이러다가 급등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공매도 잡아라 뭐 이런 현상 한번 나오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400만원 잡았고요. 그 다음 이제 추가로 잡았던 경우는 아이패밀리입니다. 요거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요건 잡아갖고 지금 한 1.14% 수익인데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 방송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빨리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중에 CNC 인터내셔널 이 종목하고 아이패밀리 이 종목이 실적 호전이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면세점에 그거 들어간답니다. 뭐가 있는데, 그게 제가 오늘 문득 떠오른 게 뭐냐면 관광객이 와가지고 면세점 갔을 때 뭐 살까 해서 봤을 때 전통적인 화장품 메이크업하고 난리치고 이런 거 안 살 것 같아요. 갈 때 친구들 선물이라도 사가려면 간단하게 그냥 립스틱이라든가 색조 요런 거 그냥 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이 아마 아이패밀리 요쪽이 조금 강세인 것 같고, CNC 인터내셔널 요것도 눈에 하는 화장하고 입술하고 색조기 때문에 요것도 많이 팔리기 싶은데 얘는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얘인데 너무 올라와 버렸어요. 얘는 포기했고, CNC 인터내셔널보다는 아이패밀리는 안 올라왔으니까요. 전고점을 못 들었으니까 요거 전고점 돌파하면 시도하면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요런 의미로 그냥 1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해서 오늘 제가 했던 거는 요런 정도.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초전도체는 일단은 새로운 맞다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약간 조정 느낌이고, 그럼 그 다음 테마는 개인들이 좋아하는 2차전지,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2차전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도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포기했고, 반도체도 엔비디아 쪽과 관계되는 쪽의 반도체 쪽이 한미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 나머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반도체 쪽은 좀 아닌 것 같고, 요런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이제 남는 게 중국 단체 관광이 오니까 중국은 지금 이거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거 소비가 안 살아나면 중국이 망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관광객을 단체로 많이 보낼 것 같고요. 그럼
그동안 관광 못하러 갔다가 제주도 같은 데 한번 오면 뭐 카지노도 한번 들어가고 뭐 화장품도 좀 사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놀러 왔는데 가면서 그냥 빈손으로 가긴 좀 그렇죠. 집에 친척들한테 선물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될 것 같다. 이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화장품 요쪽이 괜찮지 않을까. 요 정도로 봤습니다. 오늘은. 그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스윙이기 때문에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 중국 증시가 다행히 안 꺾이고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독일 증시는 마이너스 0.58인데 이건 그 독일 증시가 하락하는 거는 어제 미국 증시가 빠지기 전에 독일 증시가 안 빠졌기 때문에 그거 보정하는 차원으로 빠지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딱 그만큼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 0.13 정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면 오늘 저녁은 뭐 큰 탈 없이 한번 볼까요? 방송 빨리 끝내야 되는데 참. 제가 이 끊어놓는 줄이 이게 오늘 건 게 아니고 월요일 날 건지 어제 건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이 껐던 이유가 내려오면 여기 정도 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요 정도 내려오고 나면 지지를 받고 돌릴 것 같다 요렇게 해서 미리 꺼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선까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내려와도 요 줄 정도에서 터치하면 위로 딱 돌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만 돌리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는 미리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뭐 1파 빠지고 다시 2차 빠졌기 때문에 요 지금 줄 거는 요 정도 선을 지지받고 위로 돌리지 않을까. 요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현 시점에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바뀌면 아니다 싶으면 잽싸게 손절해야 되고 맞다 싶으면 풀로 더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윙 관점으로 보는 오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종목이나 스윙 관점으로 좋게 보시는 종목 있으면 댓글 주시면 제가 현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한 600 정도 남아있죠. 언제든지 그 좋은 종목이다 싶으면 같이 매수해가지고 결과를 같이 지켜보는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